부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판례가 나왔잖아요. 이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쵸.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어디서부터 할까? 지금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편하게 해요, 형. 어차피 우리 이렇게 망한 거 그냥. 꽃서부터 합니다. 자, 발렌타인 21년차. 네, 이걸 보니까 술 생각이 나면서 회식이 떠오릅니다. 네. 저는 회식 안 해요, 사실. 그래요. 저도 회식 싫어합니다. 저는 무조건 집에 회식 도망갑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집에서 들르면 네. 게 최고죠. 네, 그냥 전 제이랑 있는 게 좋아요. 제이 멍멍이. 음. 네, 그렇습니다. 자, 뇌 끄고 보는 법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술 생각처럼 떠오르는 바로 이제 술 하면 회식 자리가 연결이 되고 회식 자리에서 항상 사고가 일어납니다. 잘못하다가는 회식 자리에서 눈 떴더니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감방 가 있는 거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형법상 강제추행이라는 게 굉장히 성립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이 정의가 어떻게 되죠?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네. 사람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네. 그렇다면 폭행, 협박에 폭행이란 이런 게 폭행인가요? 네. 방금 폭행 당했습니다. 네, 폭행했죠. 제가 무형의 유형력을 행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힘의 판례 워딩에 이렇게 있습니다.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무슨 말이냐? 강해도 폭행이고 약해도 폭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치 않는 접촉은 다 폭행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네. 지금 어디 갑니까? 네. 이것도 실행의 착수로서 폭행입니다. 유형력의 행사. 네. 눈에 보이는 유형의 행위는 다 폭행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콜라 있잖아요. 그 콜라를 형이 있는 쪽에다가 던졌어요. 이렇게 뿌려. 액체가 날아오는 거 눈에 보이죠? 폭행입니다. 네. 김치 싸다고? 네. 그것도 폭행. 다 그렇죠. 폭행이야. 네. 그런데 콜라를 뿌리는 건 강제추행은 아니겠죠. 성적인 네. 목적은 없으니까. 대신에 그걸 가슴에 뿌린다거나 이러면 성적인 목적이 결합되면서 강제추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형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따 얘기할까? 왜냐면 네. 이건 그거야. 뭘 내려요? 카메라에 있으니까 조금 긴장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럼 우리는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 뇌 끄고 보는 법사. 네. 그냥 아니 시청자분들한테 존댓말 한 거야.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아니 빨리 다음 넘어가 빨리. 네, 알겠어요. 너무 의식하셔. 체질이 그 방송 체질이 아닌가 봐. 아니 형처럼 방송 체질인 사람이 어딨어요. 네. 어쨌든.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아.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거지만, 형 폭행하고 이 강제추행하고 이 강제추행의 폭행을 수단으로 보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강제추행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러면 강제추행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폭행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할 거야. 야, 하는 게 낫지. 근데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요. 근데 여기 때릴 게 아니고 만약에 가슴 때리면 더 큰일 나. 근데 그 판례가 있어요. 저가 재미난 판례 있어요. 그래? 어떻게? 그 직장 동료였거든요. 직장 동료인데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례예요. 직장 동료인데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그 여자가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남자가 상사거든요. 직장 상사? 약간. 근데 발로 엉덩이를 찬 거야. 그걸로 상당히 미친 분이네. 그렇죠. 그걸로 강제추행이냐 아니냐로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1심은 무죄가 났어요. 강제추행이 아니다. 왜냐면 때렸잖아. 폭행이다. 이건 폭행으로 의뢰했어야지. 강제추행은 무죄지만 물론 이게 그 기소 독점주의라서 검사가 폭행으로 했으면 폭행이 되는데 검사가 폭행으로 안 하면 이게 무죄 뜨는 거예요. 네.
법원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때리니까 이건 폭행이다. 이건 강제추행으로 의유를 할 게 아니다. 의유를 할 게 아니다. 근데 의유이라는 단어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의율. 네,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약간 어려운 거 나한테 넘기는데, 네, 의제하다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의율할 것이다. 그렇게 규율할 것이다. 네, 그 조항, 그 법 조문으로서 적용을 시키겠다. 이게 의율하다입니다. 네. 맞아요. 아우, 어렵다.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어디까지 했어요, 형제가? 그 1심에서는 무죄가 그쵸. 떴다. 1심에서 무죄가 떴어. 네. 폭행으로 해야지 강제추행으로 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1심에서는 그렇게 재판부에서 본 거예요. 근데 2심에서도 그렇게 봤어. 이건 폭행이다. 근데 대법원에서 깨졌어. 대법원에서 이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다. 그렇지. 엉덩이니까. 엉덩이인데 그 엉덩이란 부위가 꼭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이런 엉덩이를 차면 자기의 어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그렇지. 것이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라 이거는 강제추행이다. 라고 해서 유죄를 파기환송시켜버린 거예요. 그 엉덩이는 누구나 그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다. 맞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네. 그럴만하지. 그렇죠. 음. 여기까지 왜 여기 나왔지?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때린 것과 그렇지. 이렇게 때린 거는 하기보다는 그렇지. 이렇게 때려라 차라리 할 거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슴 때리면 안 된다. 가슴 때리면 안 된다. 왜냐?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니까. 또 어디가 성적 수치심을 이뤄요? 아무래도 뭐 성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곳. 그거 어디인데? 가슴, 엉덩이, 성기 성기. 아니겠어요? 그런가? 그렇죠. 입술. 봐, 우리 지금 얼마든지 나오잖아. 응.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는 거죠. 응.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강제추행 당할래? 이렇게 해서 폭행을 할래?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이제 1차로 술 한잔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을 때 뭔가 약간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살짝 뭐 춤춘답시고 이렇게 살짝 안았다. 이렇게 될 때 강제추행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강제추행이라고 남자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이제 자기에게 원치 않는 그런 접촉이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강제추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원치 않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이거 썸 타는 관계에서 이게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그러면은 이 그걸 뭐 형사법이라는 게 그걸 뭐 어떻게 이렇게 붙여놓고 원함 적어놓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의뢰인들한테 얘기하면 웬만하면 썸 타는 관계였어도 물어보고 얘기하셔라. 손 잡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라. 분위기 다 깨는데? 아니, 분위기 다 깨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잘못했다간 깜빵 간다니까. 깜빵 갈 바에는 분위기 깨합시다. 그게 낫다니까요. 아무튼 다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쵸 원래대로 돌아오면 뭘 해요? 이제는 바로 이제 그렇게 거기서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가 이제 원치 않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남자는 억울하겠죠. 여자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그러다 보면 단톡방에다가 자기가 억울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 지금 그 얘기까지 벌써 나가요? 아 그래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합시다. 네.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네. 너무 나갔어. 오케이.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 자 방금 들은 거 못 들은 걸로.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안 들은 거에 삽니다. 안 들었고 안 들었다. 자 그래서 다시 회식 자리에서 그런 접촉이 있을 수 있다. 회식 자리에서 접촉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접촉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라.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또 많은 사건들 다루고 있잖아요. 다루고 있는데 하나같이 썸 타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썸 타는 관계에서 나는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포옹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제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건데? 라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불거지죠. 문제가 불거지면 이 사람은 무조건 강제추행을 돼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기서 들으셔야 될 것이, 강제추행으로 여성분이 신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남성이 될 수도 있어요. 신고를 하잖아요. 그 상대방이 가해자죠. 이 가해자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는 진짜 가해를 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뭐 나는 진짜 썸 타는 관계에서, 우린 좋은 관계에서 이제 뭐 만졌다, 뭐 포옹을 했다라고 했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근데 뭐 다들 그 정도는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은근히 의뢰인들 분들 중에 음. 가해자라고 하면 열을 받다 하셔요. 내가 무슨 가해자야? 내가 가해자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 난 가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을 때 가해자라고 하니 조금 심기가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가해자분이 이제 신고를 당해서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그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먼저 대다수의 남자들이 뭐 어떻게 하느냐? 사과를 하죠. 사과를 해. 미안하다. 근데 뭘 미안한지도 몰라. 그냥 일단 미안하다. 자, 미안하다 그러는 순간 끝장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라고 하는 순간 끝장이 나는데, 진짜 왜 그러냐면 나중에서 이게 경찰에서 왜 미안하다고 하냐, 검찰에서도 왜 미안하다고 하냐, 법원에서 왜 미안하다고 하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잘못이 없으면 미안하다고 안 했을 거 아니야 라는 게 기본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계속 카톡으로 오고 가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피해자분은 계속 왜 저한테 이런 행위를 하셨죠? 이렇게 보통은 다 물어봐요. 물어보면 또 미안하다. 그러면 여기서 정석인 대답은 뭘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내가 썸타는 관계에서,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가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정말 나는 진짜 좋아서 서로 좋은 감정에서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저쪽에서 그런 식으로 갑자기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진짜 정석적인 대답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 했냐? 에이, 내가 언제 했냐면 그거는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석은 뭐죠? 그러니까 그거죠. 야, 우리 서로 좋아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고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그럼 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피해자가 봤을 때는 난 좋아하지 않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때부터 조금.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자분이 이제 카톡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썸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지금 강제추행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남자들은 실질적으로 진짜 범죄에서 우리가 보는 진짜 막 강제로 막 추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거의 다 요즘에 대부분의 범죄들은. 그거는 이제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들인 거지, 우리 실생활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순간 기분이 나쁘지 않았더라도 생각해보니까 여자분이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래서 많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감정 범죄 아니냐,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는 어떤 또 객관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주관적으로 흘러간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 순간 기분 안 나빴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 나빠서 범죄가 됐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 순간 기분이 나빠야 되고 계속 나빠야 되고 계속 싫어야지 이게 범죄지. 그때는 괜찮았는데 다음날 어떤 남자의 행동을 보니까 썩 자기에게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
그러면 행동은 어젯밤에 있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 되니까 기분 나빠서 고소를 한다. 혹은 며칠 지나서 고소를 한다. 이건 형사법의 기본 체계에 맞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게 연인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부부도 우리 형사법 체계상 이게 판례가 쌓이잖아요. 처음에는 부부도 강제추행, 그러니까 성범죄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부 간간이 없었죠. 없었는데 어느 순간 대법원에서 대상도 부부가 아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판례가 나왔잖아요. 부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판례가 나왔잖아요. 이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쵸,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이제 필요한 변화인데 그쵸. 나중에 가니까 형사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 in dubio pro reo라고 해서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엄격한 증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었는데 지금 이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증거재판주의라고 하셨잖아요. 그 증거재판주의에는 진술만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자백만으로는 그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자백 보강 법칙으로 법조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성의 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실 그걸 바로 유죄 증거로 삼기 쉽진 않아요. 유죄 증거로 맞긴 해요. 유죄 증거가 맞으나 진술이 일관돼야 돼. 근데 우리 대법원이 점점 바뀌어지는 게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그때의 어떤 진술과 약간의 진술이 다르더라도 그건 인정해주는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맞아요. 지금 왜냐하면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제 그 상담하고 의뢰인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연인 사이야. 썸 타는 관계도 아니야. 확실한 연인 사이. 확실한 연인 사이야. 연인 사이인데 그 여성분이 조금 약간 자해도 많이 하고요. 약간 그러신 분이 있거든요. 스스로. 네, 스스로. 그런 분이 남자를 이제 많이 매달렸어요. 그 남성한테. 그러니까 남성이 너무 힘든 거야. 의처증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헤어지자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남자가. 근데 그때마다 나 죽을 거야.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 중에서 텐트에서 그때 뭐 잤었어. 서로 이제 여행을 가서 텐트를 내서 잤는데 그때 뭐 관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무슨 뭐 때문에 또 싸웠어. 또 싸워서 이제는 너랑 만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신고를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날 밤에는 괜찮았다가 그 다음날 기분 나쁘니까 신고하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형법을 사적인 복수 도구로 쓰는 그렇죠. 아주 좀 파렴치한 행동이죠. 네. 네, 그래서 그 남성분도 대단한 게 그걸 일지로 썼어. 그때 상황을. 아무래도 이게 워낙 여성분의 행동을 종잡을 수가 없다 보니 그 일지로 남겨야겠다는 필요성을 그게 느꼈나 있었죠. 봐. 네. 그러니까 불송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증거를 좀 촉이 이상하다. 그럼 증거를 좀 남겨두셔야만 해요. 사실. 항상 휴대폰 녹음 기능을 바로가기 버튼으로 해가지고 한 방에 녹음을 시작할 수 있게 좀 미리 준비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녹음이 많은 분들이 녹음에 대해서 비밀 녹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가 녹음한 것은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자, 지금부터 녹음한다라고 상대방에게 이 고지를 해야지 이게 증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대화의 참여자 가운데 1인이라면 얼마든지 비밀 녹음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3인인 경우에. 3인이라도 내가 대화 참여자면 돼. 근데 내가 대화에 참여는 안 하고 다른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만 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취임새라도 좀 넣으세요.
그래, 맞아. 그런 식으로.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중간에 네, 눈치 없이 일단 끼어들어. 끼어들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무튼 그렇다. 네, 아무튼 그렇다. 왜 나왔어요? 또 통일. 아, 녹음을 많이 해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생활화해라. 그렇지. 항상 날짜별로 녹음 파일을 정리하시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남자들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관계를 가질 때 있잖아요. 서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까지는 좀 그렇고, 네. 녹음으로 상대의 동의를 구하시죠. 네.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네. 관계를 하려고 해. 나 지금부터 해도 되겠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 난 지금 너가 좋고 너도 내가 좋지? 이제 우리 해도 되겠지? 다 아시잖아요. 좋은 말로 이렇게 좋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낫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증거를 조금 확보를 해 놓으셔야 한다라는 게 조금 저 항상 의뢰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연인 사이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썸 타는 관계 다시 이제 썸 타는 관계로 이제 다시 오면은 또 제 의뢰인 중에 어떤 분은 내가 강제 추행을 많이 했구나. 너가 강제 추행을 많이 했다고? 아니 내가 강제 추행 많이 한 건 아니고 많이 한 건 아니고 아니라 아예 안 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변호를 이제 의뢰인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뭐 예컨대 1차로 이제 회식 자리에 있었다가 근데 그 회식 자리에 있어도 많이 사건이 터져요. 상사들이 은근히 왜 이렇게 만져? 여러분 만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굳이 만져서 뭐 합니까? 잘못하다 깜빡이 나가죠. 근데 형 그게 왜 만지냐고 우리는 지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술 때문이야. 술 먹고 저 술 어디 있어? 저거 발렌타인 저거. 내가 만진 게 아니야. 술이 만진 거야. 네. 그러니까 왜냐면 술을 먹잖아요. 이게 거하게 취하잖아. 내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모든 사건은 술 때문에 이루어져요. 나는 죄가 없다. 술이 죄다. 진짜.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이 심심하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러면 심신미약 아니야? 심신상실 아니야? 나 술 먹고 왔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 네. 잠깐 나오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자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술과 관련된 범죄에는 원자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술 먹고 이런 짓을 할 예견 가능성이 있었으면 심신미약 인정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술 먹죠. 그 다음에 회식 자리에 가죠. 그리고 술에 취하면은 사람이 판단이 흐려지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만질 수가 있죠. 이거 누구나 예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심신미약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일단 심신상실인지 심신미약인지 그러니까 먼저 판단이 돼야 돼요. 심신상실은 거의 없어요. 완전 기절한 상태가 상실이고. 네. 그래서 심신상실이냐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전제하에서 지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이 원자행위를 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심신상실 상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내가 고의적으로 내가 알 걸 예측을 하면서도 했으면 그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고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인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만지잖아요. 난 기억이 안 나. 이거는 심신상실을 인정 안 해줘요. 그렇죠. 블랙아웃 상태가 아니니까. 네. 아니, 블랙아웃 상태이더라도 인정을 안 해줘요. 왜? 블랙아웃은 그때 상황에서는 고의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질 때는 정신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그때 기억이 없어.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나 블랙아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용없습니다. 피의자 신문 줘서 이제 피의자 이제 기억 안 난다. 필름 끊겼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들었냐면 검사분이 나랑 갔는데 갑자기 자기 블랙아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피의자 조사를 가잖아요. 그럼 변호사는 어디 있죠? 옆에 있거나 네, 한 칸 약간 떨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조사 신문 받고 있을 때는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입을 할 때는 너무 이게 부당한 그 조사가 이루어진다거나 했을 때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가능하지만 평상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신문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개입을 적극적으로 했다가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의뢰인이 저랑 없던 거를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블랙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벙쪘어. 응? 뭐지? 근데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이 밖에 놔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술 먹고 정신 잃는 사람을 밖에 돌아다니게 놔둬선 안 되겠는데 네, 이게 검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기억이 안 난다라거나 함부로 블랙아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이야기는 들으셨겠지. 그러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얘기는 들으셨겠죠. 뭐 우리가 청문회나 이런 걸 하면 맨날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결코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TV가 애들만 망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망치는 거죠. 특히 네이버 지식인 잊지 마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변호사를 항상 선임을 하셔서 같이 상담을 해보고 어떻게 범죄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할 건지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지 없습니다. 상담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네. 네. 나는 비싸요. 여기 말고 싼데 싼데. 싼데 많습니다. 네. 싼 데서라도 상담을 꼭 하세요. 네. 그 아프면 병원 가면서 왜 큰일 났을 때 변호사 안 찾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뭐 밥벌이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전략을 잘 짜서 들어가야지 끝이 좋은데 처음에 자기가 막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고 다 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수술을 잘못했는데 나중에 이게 똑바로 잡으려면은 다 뜯어내야 되듯이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잘 잡아야 돼요. 네, 그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형 기사 봤어요? 뭐? 수술을 잘못했다가 80%를 더 도려냈대. 폐. 아니 배 말고. 그렇구나. 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 진짜 그게 필러를 넣었대요. 필러. 본 것 같아. 필러가 괴사돼서 맞아. 연고만 줬대, 연고만.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갑자기 다른 얘기해서 우리가 원래 그래. 어차피 심심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네. 필러를 그 원장인 줄 알았대. 부원장인 줄 알았대. 그게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알고 봤더니 간호조무사인 거야. 근데 자꾸 연고 색깔이 너무 뒤티하게 죽어가는데 연고나 바르래. 이 무슨 군대 의무실도 아니고 빨간 약만 바르라.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80%가 80%를 도려냈잖아. 80%를 도려내면 형 그 80%가 진짜 그걸 80%인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 괴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80%인 거야? 근데 80도로 내면은 남지가 않는데. 근데 그 피해액으로 2천만 원이었대요. 딸랑 2천. 응. 2억 받아도 안 될 2억 것 같은데. 받아도 안 될 것 같은데? 2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나는 아까 그 기사를 보고. 어쨌든 다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위자료가 거의 최대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기를 잃은 고통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이 이 3천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천만 원 이게 인정이 된 건데 이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아무튼 다시 볼 사건으로 돌아가서. 네, 목소리 톤 좀 올려주실까요? 그럴까요?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네. 너무 웃겼네. 너무 웃겨서 그랬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죠? 다시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 블랙아웃. 블랙아웃 돼. 우리가 블랙아웃이야. 우리가 블랙아웃. 머릿속에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사건이 너무 많아. 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다시. 네, 블랙아웃 상태라고 주장을 했더니 검사가 이런 사람을 밖에 나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되겠네 그쵸.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나 기억이 안 나고 난 그 기억이 안 나니까 괜찮아 이런 식의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네, 그렇게 네. 위험하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썸 타는 관계에서 그러니까 1차로 일단은 뭐 회식 자리에서 만졌다. 그 만지는 거 좀 하지 말아라. 술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거잖아요. 회식할 때 제일 좋은 자세 뒷짐. 그치? 네. 그리고 술 자자. 네. 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맞아. 좋아. 들어봐요. 네.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는 것도 강제 추행. 위험해. 예. 네. 이것도 잘못하면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될 수 있어요. 간음까지는 아니지 강제추행. 간음이요 그거잖아요. 간음이 성행위죠. 성행. 아니 성인이 아니야. 거기에 포괄적인 거예요. 되게 포괄적이야.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이것도 하는 것도 간음. 어쨌든 네. 그 하여튼 위험하니까 떨어져서 시대가 그렇습니다. 네. 옛날하고 다르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술이 몰라. 술이. 사람은 알아. 술이 몰라. 술이. 그러니까 술을 먹다 보면 이게 흥이 겪잖아요. 이게 보통 흥이 겪다 보니까 뭐 서로 터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대충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어쨌든 네. 그 다음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까 하던 말 계속 해볼까요?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원치 않은 접촉을 하게 됐어요. 남자분은 억울했어요. 왜? 서로 좋아서 했으니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분은 회사 단톡방에 여자분이 꽃뱀이다 이런 식으로 난 억울해. 제가 정말 괜찮다는 어떤 사인을 보냈다. 쟤는 완전 꽃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 번 죽을 거 두 번 죽게 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지금 또 사건 중에 그거거든요. 1차로 무죄를 다툴만 하거든요. 왜냐면 서로 연인 사이에서 서로 실제적으로 뭐 연인 사이에서 뭐 포옹을 했다든지 키스를 했던 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어떤 폭행을 행사하거나 어떤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그 이후에 저쪽 상대방 피해자가 고소를 하니까 난 너무 억울한 거야.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가해자로 지목된 게 싫잖아. 일단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사내 뭐 게시판이라든지 단체 카톡방에 그 여자가 행적을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더 과대하게 사람 말하다 보면 좀 과하게 부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퍼지잖아.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성립하겠어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범죄가 또 2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일단 아까 서로 직장 내에서 서로 좋은 관계였잖아요. 그런 게 하나 터지면 뭐의 첫 번째 징계가 돼요. 두 번째 형사 고소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유포까지 했어, 이것도 징계야. 두 번 한 거야, 두 번. 두 번이에요. 강제추행 한 번, 명예훼손 두 번. 이건 다퉈볼만 해요. 첫 번째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다퉈볼만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건 너무나 이건 빼박이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뭐 정당한 이유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정당 방위라든지 뭐 얘기랑 비슷한 건데 정당한 이유가 있냐? 정당한 이유가 있겠어요? 정당한 이유는 이제 공익성 목적이 있냐 없냐 이걸로 이제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근데 가령 이렇게 우길 수 있겠죠. 저 여자 위험한 여자니까 조심하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말했다. 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실수를 또 이런 데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는 억울하니까. 나를 변명하고 나를 해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지금 위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로 찾아와도 이걸로 어떻게 빼박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벌금형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암 말기에 찾아온 거랑 똑같습니다. 다 이제 문제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의뢰인분들한테 그런 거 절대 반응하시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다툴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가 봐도 악의적이야. 그럼 뭐해?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죠.
그러니까 커지기 전에 오세요. 커지기 전에. 다 터지고 문제가 다 터지고 골고 했을 때 저희한테 찾아오면 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해줘요. 그걸 부분들에서. 근데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다. 네. 오늘 썰. 아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거예요? 원래 노가리 까면 그렇습니다. 오늘 하여튼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어떤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정말 당당하다면 미안하다 뭐 그런 어떤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당당하다면 괜히 그걸 쉽게 넘어가자고 상대방에게 그냥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이 안 됩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서 변명을 하는 걸 조심하세요. 변명이 2차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2차 가해. 네. 나는 억울한데 그걸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리 억울하다고 이야기해봤자 내 죄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네. 뭐 생각 없이 보기에는 꽤나 유익했죠. 네. 저희도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하지만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안녕.